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오늘로 115일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보복 작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첫 미군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엔 산하기구의 직원들이 하마스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 성일광 고려대 아세안 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0월입니다. 하마스가 기습 공격했을 때 유엔 산하기구의 직원들이 가담했다 이런 의혹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근거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네, 미국 언론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보고서 즉 자신들이 이 정보기관 즉 그 정보를 취합을 했는데 어떻게 정보를 취합했는가? 일단 이번 공격에 가담한 하마스 대원들을 신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화 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GPS를 통해서 통화 조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신문 중인 대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신문을 했을 때 유엔 산하 직원들이 이번 작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인물들을 정확하게 12명을 이미 인물을 딱 적시를 리스트를 했습니다. 만들었군요. 사진은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엔에다가 직접 이의 제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유엔 직원이 가담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유엔에서는 12명이 이스라엘이 제시됐는데 그중에 9명을 이미 해고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군요. 인정을 다 했고요. 유엔도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즉 그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기구, 즉 유엔 난민 지원 기구를 돕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에 있는 몇 개 국가들이 이미 지원을 줄이기로 아니면 중단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보고서가 나온 날이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자 지구의 집단 학살 그만하라 경고한 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상당히 이제 날짜가 겹치면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전혀 지울 수는 없겠는데요. 근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제소했죠. 팔레스타인 민족의 집단 학살 의혹을 이제 제소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해서 지금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임시로 지금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자는 뜻으로 임시로 일단 판결을 했는데요. 이것은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최종 선고는 또 시간이 한참 걸리고요.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이스라엘 측이 요구를 했는데 일단 팔레스타인 주민의 집단 학살 협약에 반하는 행위를 삼가하라. 그다음에 집단 학살 공개 선동을 방지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해라. 그다음에 집단 학살 증거를 없애지 마라. 보존해달라. 그다음에 가자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빨리 해달라. 그리고 제가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보고서를 제출하라. 상당히 불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안 쉬운 것은 왜 휴전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점이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군 사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오늘 또 밝혔습니다. 보복 공격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이란과의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계적, 지속적 보복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항상 좋은 질문은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지속적이다. 일단 미국으로서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과의 전면전은 피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인이 3명이 사망하고요. 지금 부상자가 30명이었는데 지금 60명으로 늘었습니다.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제 제재. 그것은 이제 약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 내, 즉 이란 영토 내를 공격할 것인가?
그것은 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이란 혁명 수비대가 나와 있는 중동 지역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시리아도 있죠, 레바논도 있고요, 이라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본부 하면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공격을 한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예, 그래서 예. 근데 민병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민병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총 뭐 한 50개 이상의 민병대가 있는데 뭐 전부 다 공격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10월 7일 이후부터요. 예. 최근까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무려 160회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한 번도 사망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사망자가 처음 나온 사망자가 것이기 생긴 때문에 거죠. 이미 펜타곤은 예. 백악관에 불만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이렇게 계속해서 이란을 놔둬서는 이란의 이런 도발을 막을 수 없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나 백악관은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전선이 넓어지는 건데 미국이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에 이란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란의 대응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란이 키워온 중동 지역의 많은 대리 조직, 예. 즉 예멘의 후티가 있죠. 예. 그다음 이라크에 방금 말씀드린 친이란 민병대가 무려 6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아에도 친이란 민병대가 있죠. 그다음에 레바논에도 헤즈볼라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기존에 하던 방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계속 가능성이 있다. 공격하겠네요. 계속 예.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예. 후티를 이용해서 더 홍해를 더 압박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란이 직접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지나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도 할 수 있고. 예. 이미 이 미국 관련 선박을 하나 납포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추가적인 납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전선이 너무 넓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법, 마지막 해법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휴전 협상은 뭐 진척이 좀 있습니까? 진척은 휴전 협상은 아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네. 최종 지금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하마스 쪽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중단, 종결을 원하는데 이스라엘 측은 종결이 아니고 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 멈추는 거. 예, 잠시 멈추죠. 그래서 멈췄다가 다시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예. 하마스는 이것으로 끝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예.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의 정세가 정말 복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성일광 고려대 아세안 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